아우 좋다. 여기는 경북 청도입니다. 연휴라서 5월 초에 어린이날까지 4일 동안 연휴를 시골집에서 쉬고, 가족들은 그대로 지금 놀고 있고, 저는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출근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이 주가 되다 보니까 며칠 쉬다 보면 쉬는 건 좋은데 마지막 날 되면 이제 택배가 물량이 쌓여가지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항상 먼저 출근해가지고 택배를 좀 미리 싸놓습니다. 지금 며칠째 한 4일째 면도를 못해가지고 지금 되게 보기 흉한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니 왜 왔는데? 그냥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아, 참네 이거. 아니 쉬는 날인데도 이래 다 자발적으로 출근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고맙다 친구들. 야 성철 니는 쉬지 왜 나왔는데? 아니 그냥 바람 쐬러. 아 참. 야 민지야, 스마트 스토어 오늘 주문 좀 있지? 몇 개 무슨 뭐 하나 아이템이 하나 맞지? 스마트 정면 이거 따로 빼놨어. 루이스 쿠팡 쌀 거 맞나? 쿠팡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면서 이거 벌써? 내가 역시 쿠팡 도와주러 왔는데. 고맙다. 아닙니다. 글로벌 TNT의 쿠팡맨. 점심 뭐 먹을까? 그러니까 점심 뭐 먹고 맛있는 거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뭐 없나? 사상 가가지고 저기 네. 그 뭐고 갈비탕? 그 유명한 거 있다 비싸고 그거 한 대감집인가 뭐 그 갈비탕 먹으러 가자. 네. 민재야 좋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소매보다는 도매 위주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물건 수입해서 한국에 물건 쌓아놓고 이제 도매하는 거 위주인데, 저희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가 약 한 20군데가 넘습니다. 소매 사이트, 도매 사이트, 저희 자사몰, 폐쇄몰 뭐 이런 데 다 포함해서 20개 이상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쿠팡이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템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작게 나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게 나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바코드를 출력해가지고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제품들은 이렇게 바코드를 구매를 미리 하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출력해서 뽑기는, 그래서 이렇게 롤 스티커 형식으로 국내에서 제조해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한번 발주 들어오면 뭐 몇천 개씩 들어오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에다가 작업을 맡겨서 하나하나 수입할 때 중국 현지 에이전트 창고에서 물건을 전부 다 바코드를 붙여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쿠팡 출고해야 되는 제품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도 쿠팡, 이제 여기도 쿠팡. 송장에다가 신먼트 라벨 다 붙여서 이렇게 출고를 합니다. 이렇게 요즘 보면 쿠팡이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만 제가 보더라도 제 알고리즘 뜨는 거 안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지만 이제 썸네일 뜨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쿠팡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많고, 심지어 이제 쿠팡의 로켓크로스 입점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의하거나 교육해주는 광고까지 해가면서, 쇼츠 같은 거 보면 뭐 광고까지 해가지고 해서 쿠팡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시키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 곳으로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 결국은 그 시장도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쿠팡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 창고에 이제 물건을 쌓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쿠팡의 창고는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아마 쿠팡 쪽으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점 이제 창고 비용이라든지 입출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서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대 비용도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시장도 어느 순간 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겠죠. 쿠팡의 물건을 판매하는 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트래픽이 많이 몰리니까 그쪽 시장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너무 목매는 거.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유통 라인이 전혀 없이 쿠팡에만 이제 목을 메고 계신 분들은 왜 잘 팔리니까 이제 계속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쿠팡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쿠팡 없으면 장사를 못 하고 쿠팡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내 아이템이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교육생분들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순히 물건 가지고 와서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유통을 해라. 유통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판로를 다각화시키고 아이템을 늘리고 내 플랫폼을 만들고 내 인프라를 만들고 내가 물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창고를 가지고 있고 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시스템에 이제 귀속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쪽에서 갑질을 하면 나는 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는 맞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게 아니면 내가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한 20개 정도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해서 팔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 분산돼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부분이에요. 저기에 목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어차피 우리 창고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건들 쿠팡 창고에 넣어놓고 그게 팔리면 팔리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쿠팡이 또 말이 많았던 게 정산 주기가 엄청 길잖아요. 저는 사실 정산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것도 크게 부담이 없었던 게 어차피 우리 창고에 들어가 있으나 쿠팡 창고에 들어가 있으나 뭐 물건은 그대로 있는 거고 뭐 정산이 한 달 뒤에 되든 2달 뒤에 되든 3달 뒤에 되든 저희 창고에 박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묵히는 건데 거기 창고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물건이 팔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2가지 판매 방식이 있어요. 쿠팡 창고에 저희들이 물건을 보내놓고 쿠팡에 판매하는 거죠. 뭐 쿠팡이 알아서 반품을 하든 뭐 CS를 어떻게 하든 뭐 판매를 어떻게 하든 쿠팡 창고에 넣어놓으면 쿠팡이 알아서 파는 거야. 쿠팡에게 물건을 도매로 넘기는 거죠. 이게 쿠팡 로켓 배송, 오리지널 로켓 배송이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이제 로켓 크로스죠. 그러니까 3PL처럼 창고에 내가 넣어놓고 내가 입고 관리도 내가 하고 뭐 상품 판매 관리도 내가 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팔리면 그대로 다시 회수해야 되는 거고 쿠팡이 그 책임을 떠안는 건 아니죠. 쿠팡은 3PL 창고처럼 물건 보관해주고 배송만 대신해주겠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하는 쿠팡 로켓 크로스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쿠팡 로켓 배송만 합니다. 쿠팡에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냥 쿠팡에서 주문 들어오면 그냥 그 발주서 보고 물건 넘겨주는 거. 지금 위에서 한참 작업하고 있는 것도 그냥 쿠팡 로켓 배송입니다. 굳이 안 메이는 거죠. 주문 들어오면 보내주는 거고 주문이 없으면 저희가 다른 라인에서 파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쿠팡 로켓 크로스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보자분들보다는 위탁 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하거나 쿠팡 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에요. 쿠팡 하다 오시는 분들은 왜 오시냐면 처음에는 잘 하다가 가다 이제 커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쿠팡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쿠팡이 귀속되는 것 같고 쿠팡에 자꾸 이제 노예가 되는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좀 판로를 다각화시키고 유통을 좀 다각화시키고 하려고 오시는데 문제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쪽 일에 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도매를 하시고 유통이 다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쿠팡을 추가로 하는 분들은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나에 더 무기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에만 목매고 있다가 쿠팡 같은 곳에 하나에 목매고 있다가 새롭게 유통을 다각화시켜라 이러면 또 하기 힘들어요. 왜? 비효율적으로 느끼거든. 상품 재고 쌓아놓는 것도 무섭고 힘들고. 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공간 없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뭐 물건 수입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으면 내가 창고를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되게 효율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효율적인 건 맞지만 이게 결국은 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 내 물건이지만 결국은 쿠팡이 모든 걸 다 팔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양날의 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단톡방 같은 게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요즘 제일 많이 올라오는 얘기가 쿠팡 관련 얘기예요. 쿠팡 관련 얘기인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쿠팡을 하긴 하는데 또 쿠팡 욕을 다 하고 있어. 이 나쁜 놈들이다.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 뭐 피 빨아먹는다. 그리고 뭐 쿠팡의 노예가 되고 있다. 쿠팡에 목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늪에 점점 빠지고 있는 거죠. 늪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좀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목매이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차 배터리가 별로 없다. 거기 가게 이름 뭔데? 대고란집. 대고란집? 사상? 사상. 오늘은 리나 타고 가는 걸로.
근데 나는 확실히 시골 사람인 것 같다. 지우니까 농사에. 아니 그냥 5일 동안 시골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이게 지금 이 높은 건물 보고 있는 게 신기하다. 나는 어릴 때 시골에 트라우마 있었어. 한정한 일어나가지고 일하다가 그리고 그 동네 산책하다가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 며칠 또 한 이틀 내 혼자 있었거든. 이렇게 저녁 때쯤 되면 읍내 나가가지고 혼자 먹을 거 뭐 사가지고 혼자 먹고 또 자고. 닭 갈비탕, 니는 뚝배기 불고기. 갈비탕이 한우인가? 그러겠지. 호주산인데 2만원이가. 어떻게 나오냐 보자. 갈비탕 하는지 않겠어? 어디서냐 듣겠지? 어디서냐 듣겠지? 축구를 하는 건데? 맛있겠다. 또 좋은 거 너무 먹고 가네. 갈비가 많긴 많네. 한 번 먹어봤을 때 됐다. 다음에 또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인재야, 토스 파트너스라고 얼마 전에 입점하는 거 있거든. 거기 또 주문 들어왔어. 그거 다 등록돼가지고 이제 등록되자마자 바로 팔렸더라. 내가 가서 내가 또 얘기해줄게. 팔로가 계속 늘어나니까 민재 네가 조금 신경 쓰일 게 많아질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한다. 우리 전략 알지? 문어발 전략. 하나에만 목숨 걸면 안 된다 절대. 요즘 쿠팡 때문에 난리다 이거.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다 쿠팡이고. 배물을 만들었지.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쿠팡의 노예가 돼가는 거지. 생각을 해봐라. 쿠팡에 로켓크로스 한다 그러면 창고는 한정돼 있는데 거기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창고비라든지 출고비, 입고비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100% 내 예언한다. 쿠팡이 나중에 부동산 사업도 한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 놀고 먹는 그거 3PL 창고들 겁나 많거든. 그럼 쿠팡이 더 이상 창고 자기네들이 안 지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뭐 하겠노? 쿠팡이 그 3PL 창고하고 이제 너네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하청 업무 봐라 해가지고 이제 3PL 창고들 하나씩 또 잡아먹겠지. 쿠팡 공화국으로 가는 거라. 그러면 이제 뭐 물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쿠팡의 노예가 돼가지고 쿠팡에서만 먹고 사는 구조로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번 매이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오거든 절대. 안 그렇겠나? 쿠팡이 그래 장사 잘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맨날 욕을 한다. 맨날 쿠팡 욕하면서도 쿠팡에서 팔고 있다 아이가. 맞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로켓크로스는 내 안 하는 게 최후의 보는 거다. 만약에 로켓크로스까지 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봐. 우리 3년 넘게 잘 팔고 있던 물건들 계속 가격 깎아달라 하면 결국 원가 이하로 요청해가지고 물건 수입한 거 지금 이번에 나간 것들 손해보면서 나갔다. 왜냐면 그거 몇천 개씩 우리가 그 물건 못 빼잖아. 딴 데 팔 데가 없잖아. 이거만 털고 그냥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래 된다니까. 그 로켓크로스 하면 이제 더 메이는 거지. 상품 준비생 있네. 처음 하는 사이트들은 그래. 이거 익숙해지는 것만 해도 상품명 우리 소매 상품명이랑 똑같이 해놨지. 그거 다른 오픈마켓이랑 다 똑같아. 그러면 이거 혹시나 상품명 헷갈리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또 신규 사이트에 상품 등록했는데 승인되자마자 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또 쿠팡에 올린 건데 또 발주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쿠팡맨 글로벌 젠지 쿠팡맨이 또 열심히 포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로켓 배송만 하다 보니까 수입을 해서 일단 저희는 도매 위주의 아이템을 수입을 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감이 오거든요. 쿠팡에서 물건을 받아줄 것 같다.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하고 싶다고 다 등록되는 게 아니고 이제 BM이라고 하죠. MD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물건 보고 시장 가격 보고 상품 경쟁력 확인해가지고 왜 쿠팡이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넣으면 튕구는 게 거의 한 80% 이상이고 받아주는 게 한 20% 정도였는데 이제는 감이 딱 오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쿠팡에 상품 등록하면 올라가겠다. 이런 제품들은 무조건 안 되겠다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건 뭐 데이터라든지 뭐 공식 있는 건 아닌데 제 느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이 흔하게 지금 다 팔고 시장에 깔려 있는 제품들은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왜냐면 남들이 이미 다 팔고 있거나 시장에 깔려 있는 제품들은 우리가 쿠팡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단가 싸움밖에 안 해야 되는데 단가 싸움만 해야 되는데 그 최저 가격 맞춰서는 저희들이 절대 마진율 보고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중국 현지 시장 가가지고 1688 말고 시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컨택한 물건들, 저희들만의 물건인 거죠. 누구나 쉽게 1688에서 하기 힘든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확실히 또 넣으면 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일단 무조건 쿠팡부터 넣어보고 다른 마켓에 또 풀고 이런 전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쿠팡 로켓 배송으로만 한 달에 작게는 한 2천만 원 정도, 많게는 한 3천 이상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발주가 들어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물건 주문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고만 해주는 거죠. 그냥 출고만 입고만 시켜주면 그 정도 매출들은 그냥 꾸준하게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늘리다 보면 이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2년 넘게 꾸준하게 잘 팔던 제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납품을 3,000원에 했어. 수입 원가가 1,500원이야. 예를 들어 납품을 쿠팡에 3,000원에 했는데 얘네들이 계속 가격을 깎아달라고 쪼우거든요. 쿠팡에서 뭐 시장 가격이 안 맞다, 뭐 이래서는 우리가 상생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 발주를 줄일 수가 있다, 발주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 해요. 그럼 계속 가격을 낮추고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오냐면 저희가 수입하는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그냥 단칸에 거절해버리죠. 그래서 몇천 개씩 이렇게 물건 주문해놨다가 발주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창고에 물건 쌓아놨는데 갑자기 그렇게 가격을 후려쳐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이제 쿠팡이 목매고 있다가는 나중에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로 요청을 한다는, 발주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금액 이하로, 기준 금액 이하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잘라버립니다. 많이 팔려고 욕심 부리다가는 한 방에 재고 때문에, 쿠팡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래서 적절히 조절하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택배 싸주러 출근했는데 또 친구들이 다 출근을 자발적으로 해줘서 제가 할 일은 없고 상품 등록하고 또 업무 보려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뭐다? 사람들이 뭔가 유행하고 뭔가 돈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쏠림 현상이 정말 심하거든요. 특히나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뭐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다더라, 뭐 쉽게 돈 벌 수 있다, 부업으로 투자업으로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쪽으로 확 몰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장은 분명히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면 어떡할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점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고 나는 이제 유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시면 이제 10년, 20년, 30년 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느리겠지만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쉬는 날인데 출근했는데 신상품 들어온 것들 상품 등록, 저희가 관리하는 사이트가 20군데가 넘기 때문에 새로운 사이트에 처음 들어갈 때는 당연히 대량 등록을 하죠. 대량 등록해가지고 대신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또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트에 맞도록 저희들이 다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 작업들은 제가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매주 신상품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뭐 몇 개 업데이트 하는데 대량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또 그건 수기로 수동으로 하나하나 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하는 작업들은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꾸준하게 또 밑바닥부터 베이스를 또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욱더 실질적이고 알찬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